독서 우리 2주차 106페이지죠. 106페이지. 네, 여기도 앞에 1주차 숙제는 아니었는데 풀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102페이지부터 답은 불러드릴게요. 102페이지. 자, 6번에 1번, 7번에 2번, 8번에 2번, 9번에 1번, 10번에 4번. 지금 못 들었다? 없으면 이제 2주차 또 다 불러드릴게요. 11번에 5번, 12번에 5번, 13번에 3번, 14번에 5번, 15번에 4번, 그리고 16번에 5번, 17번에 1번, 18번에 2번, 19번에 1번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돌아와서 106페이지예요. 우리 독서는 이거 글 다 같이 안 읽을 겁니다. 저 앞에서 되게 길어가지고 그리고 다 읽어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숙제를 한다고 했으면 이제 읽어왔어야 됐고요. 2회독 하셨나요? 해야 돼. 자, 그럼 우리 2주차 두 지문은 이제 인문 지문이에요. 우리 인문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 또는 이제 무슨 학파 해가지고 이제 집단들 해가지고 이제 많이 나와. 문제에서 보시면은요, 지금 11번만 봐도 파르메니데스는 헤라클레이토스는 플라톤은 뭐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럿이 나오는구나 되면은 그 사람 얘기가 끝나면은 이제 그거와 관련된 것들은 좀 처리를 해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사람으로.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1문단부터. 자, 1문단 보면은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변화라는 현상 실제 자체에서부터 종류, 원인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문을 제기했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하면서 1문단을 제가 같이 좀 읽었는데,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 1문단 뭐 오래 걸릴 건 아니지만 잘 읽어봐야 된다고요. 왜 그러냐? 그 1문단에서 뒤에 나올 내용을 던져준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변화라는 거에 대해서 고대 그리스 학자들이 많은 관심과 의문을 제기했대. 그러다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학문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1문단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 그 관심을 보인 학자들부터 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성과까지로 글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1문단부터 다 던져놓고 이제 2문단에서 다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어떻게 관심을 보였는데 부터 나옵니다. 자, 그럼 2문단 한번 볼까요? 자, 2문단 보면은 먼저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면서 먼저 나온 학자가 헤라클레이토스. 이름이 되게 기니까 간단히 쓸게요.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모든 것, 만물이 항상 바뀐다 라고 믿었다. 저게 지금 첫 문장이야. 자, 그러면 이제 왜 저렇게 생각했는지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뭐 예시를 들면서 너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어. 아까 들어간 물은 이미 흘러서 지나갔거든. 그러면은 다음 물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변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번에 불도 나오는데
불이 항상 흔들리고 끊임없이 바뀐대요. 그리고 이 불이 만물을 이루는 근원이기 때문에 불 자체가 흔들리고 변해요. 계속. 그걸로 이루어진 만물 역시 항상 바뀐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헤라클레이토스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파르메니데스는 하면서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라는 현상 그 자체를 부정했대요. 자, 그래서 지금 파르메니데스 첫 문장만 읽어봐도 얘는 변화를 부정했어. 자, 헤라클레이토스는 항상 바뀐다라는 거는 변화를 인정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구나. 변화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파르메니데스가 왜 저렇게 생각하는지를 볼 건데 이제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는 존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인문 스타일다운 이제 말장난 같은 게 이제 잘 나오는데 이런 거 이제 더 읽어보면은 쉽게 풀어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쉽게 풀어준 부분을 보면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 파르메니데스는 무의 소멸과 무에서의 생성은 일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사라져버린다거나 없던 거에서 새로운 게 생겨난다거나 이런 일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파르메니데스가 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건 없으니까 존재하는 것들끼리 하나로 뭉쳐서 빈 공간이 없는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막 버스 전체를 초만원 상태 그거 타면 어떻게 딱 끼껴가지고 움직인다라는 게 아예 안 돼요. 우리 뭐 원소 같은 것들도 그렇죠. 이제 뭐 전자나 원자 이런 것들이 이동이 안 되면은 걔는 안 바뀌어요. 그런 식으로 세계도 똑같이 봤어. 그래서 변화란 없어. 너희가 변화라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나 환상에 불과해. 이게 파르메니데스. 자, 그러면서 이제 3문단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와 같이 변화라는 현상의 실제성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제시된 이후 후대에 이르러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의를 펼쳤대요. 자, 이 사람들 얘기 한번 나오고 지나갔습니다. 후대에 이르러 하면서 지금 좀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로 빼면은 후대에 이르러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 그럼 이제 저 사람들 얘기는 지나갔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 사람들 문제를 처리를 해주면은 11번에서 일단 답이 나오죠. 11번의 정답이 5번이다라고 했는데 틀린 친구들은 우리 이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시 한번 볼래요? 보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또한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있고 빈 공간이 없다. 5번에서 뭐라고 해요? 세계를 존재하는 것들과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뭉쳐있다라고 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얘 말에 따르면은. 그래서 그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지워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11번에서 답이 나오고요. 이 문단까지 보면은 그리고 14번도 헤라클레이토스랑 파르메니데스를 정리를 할 수가 있어. 14번 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레스라는 새로운 학자가 나오는데 요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기를 읽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머리에 넣은 정보를 처리해 주는 게 좋다. 보기를 읽으면서 또 다른 정보를 넣기 전에 운이 좋으면요 본문 읽은 걸로도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보기를 읽을 필요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근데 뭐 여긴 아쉽게도 끝까지 읽고 보기도 읽었어야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요 우리가 머리에 들어간 것들부터 처리를 해주는 게 좋다.
자, 그럼 일단 돌아와가지고 이제 3문단 그렇게 후대에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의를 펼쳤다라고 하는데 우리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볼까요? 3문단에 펼쳤다 이후부터 그들은 변화에 대한 앞선 두 철학자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도 그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이제 뭐야? 둘 다 받아들이는데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먼저 나온 게 플라톤입니다. 자, 우리 플라톤은 모든 것은 항상 바뀐다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적용했고요. 모든 것은 바뀌지 않아라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이상 세계에 적용했대요. 그렇게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 두 세계 이원론적 세계관을 확립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을 거부했대요. 이상을 거부하고 헤라클레이토스와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둘 다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 세계에 적용하려고 했다. 요게 3문단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현실과 이상이냐, 현실이냐 적용 방식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문단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 이러고 시작을 해요. 우리 결국 끝에는 아리스토텔레스여야 돼요. 우리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플라톤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12번이죠. 그래서 우리 12번에 5번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둘의 견해를 이상세계에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어디다 적용했다고? 둘 다 현실에 적용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제 돌아가서 4문단 볼 건데 우리 3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요거야.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에 적용하려고 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래. 궁금해지지 않니? 얘네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거 흡수할 겁니다. 다시 가져올 거예요. 흩뿌린 거 가져갈 거예요. 그 어떤 방식을 썼는데가 나올 거다. 자, 그럼 한번 보면은요. 이제 3문단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기체랑 형상 두 개의 개념을 들었대요. 그리고 기체는 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그 변화의 토대라고 했고, 형상은 그 토대, 기체 말하는 거죠. 기체 위에 구현돼서 현실에서 감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기체와 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예시가 머리카락이 흑발에서 백발로 색이 바뀌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머리카락의 색이 검정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거는 눈이라는 감각으로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형상. 그렇게 색이 바뀌는데 그 토대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자체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체, 유지되는 변화의 토대. 요렇게가 3문단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봤는데 보니까 머리카락이든 색이 바뀌는 거든 전부 우리가 현실입니다. 그죠? 그거를
모든 것이 바뀐다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색이 바뀌는 것처럼 형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바뀌지 않는다라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는 바뀌는 와중에도 유지되는 게 있어 라는 기체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구나, 그렇게 현실을 다 때려 박았구나 라는 거예요, 4문단이. 자, 그럼 이제 5문단이에요. 5문단 보면 이제 또한 하면서 추가적인 얘기를 해주는데, 첫 문장이 그는 변화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서 분석을 했대요. 그럼 그 얘기 나온다고. 자,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변화의 종류를 나누는데 일단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실체적 변화와 비실체적 변화로. 실체적 변화는 변화의 정도가 커가지고 기체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래요. 토대를 알아볼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애벌레, 나비가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한 열흘 만에 갑자기 와서 보면 나비가 있어. 애벌레 어디 갔어? 얘 어디서 나온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근데 유의해야 될 거는 기체를 잘 모른다 뿐이지 있어.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얘는 유지돼요. 왜 그렇게 말하냐? 아리스토텔레스도 저기 아까 파르메니데스가 말한 무로의 소멸과 무에서의 생성은 없다, 똑같이 생각했거든. 무로의, 간단하게 쓸게요. 무로의 소멸과 무에서의 생성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라진 게 아니야,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비실체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정리하기에 편했을 겁니다. 그냥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질적 변화라고 해서 이거는 색이 바뀌는 거, 그리고 양적 변화라고 해서 이거는 크기가 바뀌는 거, 마지막으로 장소 변화라고 해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공간이 바뀌는 거. 요렇게까지 하면은 A로 묶여있는 5문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문단 안 읽어도 문제가 다 풀려요. 그래서 이제 A 풀려고 가면서 나머지 문제 손대면 다 돼요. 자, 그래서 우리 13번 보면은 A를 바탕으로 A를 참고하여 거기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자, 우리 개구리부터 먼저 좀 정리해봅시다. 우리 보기부터. 자, 우리 기억, 흰색에서 검정색이 됐어요. 무슨 변화야? 질적 변화죠, 질적 변화. 그리고 두 번째,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됐어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실체적 변화죠. 그리고 디귿의 조그만 놈이 커졌어요. 양적 변화구나. 요렇게 보기에다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랑 선지 매칭시키면 되죠. 그래서 이제 3번 보면은 니은 변화의 정도가 크대요. 그죠? 실체적 변화의 정도가 크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기체를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대.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 기체를 알아볼 수 없다, 알아보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번의 정답이 3번이고요. 1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5번에 아리스토텔레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무로의 소멸, 무에서의 생성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기에는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죠. 마지막 줄.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과 절대적인 무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게 정답이 5번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15번 어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 15번에서 지금 물어보는 이 기억이 저거예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논의를 펼쳤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거죠. 펼쳤다. 그러고서 밑에를 보니까 다 펼쳤다야.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우리한테 뭐를 묻는 거냐면은 형태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동음이거나 아니면 하나의 단어지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위로 구별해봐 묻는 거예요.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야. 자, 그래서 이제 딱 보고 의미 딱 알고 이거저거 딱 고르면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 우리의 머리가 사전 컴퓨터는 아니잖아. 그 몇만 개의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어? 안 된다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헷갈리는 게 나올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이제 고를 때 어떻게 푸냐? 일단은 그 기억, 펼쳤다가 있는 문맥을 간단하게 뽑아요. 그럼 이제 둘이 논의를 펼쳤다야. 그죠? 그리고 이 펼쳤다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말들을 생각해봐. 이 펼쳤다 대신에 둘이 논의를 주고받았다라든지 둘이 논의를 나눴다라든지 요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죠. 이거는 하나로 나는 두세 개 정도는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떠올렸어, 일년을. 그러면 얘네를 다시 그냥 이 자리에도 바꿔 넣으시면 돼요. 펼쳤다 대신에. 그랬을 때 뭐 1번부터 날개를 나누다 걸러버리면 된다고요. 문제에서 묻는 게 의미가 유사한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유사해? 그럼 얘네도 똑같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야, 4번에 생각을 주고받다, 생각을 나누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경우에 요거를 이제 조금 써먹으면은 유용할 겁니다. 자, 됐으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도 앞에 거랑 유형이 똑같아. 그냥 서양에서 동양으로 넘어온 거야. 그래서 이번에도 학자들 여러 나오고 이제 문제들마다 어떤 학자 보고 풀어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문단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문단 보면은 조선시대 유학자들은 성리학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성리학은 우주의 근원과 질서, 인간의 심성과 질서를 이와 기 두 개를 통해 설명하고 연구하는 학문이다 하면서 지금 성리학이 나오고, 그리고 그 성리학은 이와 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대요. 자, 그렇게 성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이는 만물에 내재하는 안에 들어있는 원리로 봤고, 그리고 기는 그 원리를 이만하는 거죠. 그러면 그 원리 이를 현실에 드러내는 방식이면서 그렇게 현실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야. 이게 기야.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따르면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뭐 옷이니 색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기가 되는 거죠. 현실에 드러나는 모습들. 자, 그렇게 이제 안에 들어있는 원리 이는요 한결같아서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그대로이고요. 기가 그죠, 이제 뭐 네모난 거, 동그란 거, 세모난 거, 흰색, 파란색처럼 다양하게 나타나. 요게 1문단이에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우리 1문단의 마지막 문장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러한부터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거기 같이 보면은 이러한 이와 기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성리학자들이 현실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요 문장이 이 글 전체 한 줄 요약입니다. 16번 문제 볼래요? 16번 같은 문제가 이 글 한 줄로 말하면 뭐야? 에요. 그래서 16번에 5번 보면은 철학적 용어의 관계를 바라보는 본문에서 이와 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나열하고 있다. 본문에서 성리학자들이 해석하고 인식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별반 다를 게 없다고요. 그래서 이번 16번 같은 문제는 1문단 그 1문에서 중심 문장 딱 찾으면은 사이즈 나와요, 답이. 근데 이럴 수 있어. 근데 1문단만 읽고 고르기 너무 불안한데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은 사이즈 나오는 그 선지 일단 표시만 해두고 어차피 읽긴 해야 돼. 문제 딴 것도 있어가지고 나머지 읽고 다시 마지막에 봤는데 다른 거 다 그냥 안 보여? 그럼 바로 다른 거 읽기 전에 이게 맞아? 그럼 그대로 그냥 바로 고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이즈가 웬만해서 나온다고요, 1문단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2문단부터 그래서 어떤 성리학자들이 어떻게 봤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래서 2문단 보면은 기를 중시했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서경덕을 들 수 있대요. 자, 첫 번째 학자 서경덕이고 서경덕은 기를 중시했다. 자, 그럼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서경덕에 있어서 기는 만물이 만들어지고 바뀌는 것에 근원으로 봤거든.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하는 데에 근원이 기야. 자, 그러면 이는 뭐냐? 이는 기랑 하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애야. 그래서 서경덕은 이를 기의 작용 원리일 뿐, 기의 작용 원리일 뿐, 하나지만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얘 혼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거나 작용할 수 없어. 이게 서경덕이 본 이예요. 자, 그리고 지금 3문단 보면은 바로 이황 이렇게 나와요. 첫 문장부터. 그럼 이제 서경덕을 좀 처리를 해줄 건데 그게 지금 17번 문제죠.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독서 분야마다 꼭 묻는 포인트들이 있다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우리 법지문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그러면서 그 규정하는 적용 범위 나왔어. 그거 범위 그대로 문제에서 물어봤고요. 그 이부자씨. 자, 인문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의 중심화제를 바라보는 공통된 견해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어디냐? 그거 잘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공차를 묻는 게 17번에 그대로 나와 있죠. 사실 아까 앞에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문제도 그 이상세계니 현실세계니 둘을 다 받아들인 건 공통되지만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걸 묻는 문제였다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나왔고요. 자, 17번에서 보면은요. 17번 근데 이제 공통점은 좋네. 그럼 이건 그냥 사실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거 그냥 공통점. 얘도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쟤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도움 받으면서 읽으셔도 되겠고요. 우리는 차이점을 이제 찾으면 되는데 우리 이거 서경덕을 좀 치울 수가 있겠죠? 기억. 자, 그래서 1번 선지부터 보면은 이화기는 하나이다. 계속 나왔다고요. 하나이면서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러면은 요거 맞고 그리고 2번, 3번, 4번 선지는 전부 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 보면은 다 걸러버리고 그리고 이제 5번 선지가 아직 안 나온 말이야. 자, 근데 우리 17번 치워버리면은 뭐만 남아? 어휘는 독립적이니까 빼고 18번 이만 보면은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거 선지 2개 치우자고. 야, 이거 상문행 몇 줄이니 이거? 딱 세기도 어렵죠? 그 읽으면서 와씨 이게 뭔 소리야? 읽는데 또 읽고 또 읽고 뭔 소리야 이러다가 시간대로 다 쓰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어차피 1번하고 5번만 치우면 되는데 여기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그게 나오는지만 찾으면 돼.
뒤에 문제 나머지 2이니까 어차피. 물론 이게 되는 지문이 있고 안 되는 지문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심 화제가 같지만 문단은 각각 독립적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독립적인 얘기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이제 이 문단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이야. 근데 중간에 이걸 이렇게 내용 안 읽고 키워드만 찾고 넘어가 버리면 뒤에 흐름 잡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런 유형들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키워드 뽑을 건데 1번하고 5번 중에 일단은 정답이 가까운 거 1번부터 이와 기는 철저히 구분된다 했네. 그죠? 자, 그리고서 이제 그럼 요거를 찾으려고 막 우다다다 읽어. 그럼 우리 두 번째 줄에 3문단의 두 번째 줄에 이와 기는 하나가 아니라 서로 구별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면서 이게 보여요. 근데 우리 독서에서 이거는 무시 못합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나눠진다라고 해놓고서 어떤 경우에는 붙을 수도 있어.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뭐 풀고 대부분 잘 맞췄지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본문 그냥 우다다 읽으면서 이것만 잘 생각해. 뭐 철저하게 혹은 비슷한 말로 철저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요것만 찾아. 당연히 이것도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시간 줄이자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저 철저히라는 말이 어휘 문제 묻는 구분 그 D 밑줄 앞에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 읽어보면은 이와 기가 철저히 구분된다가 맞고요. 고르고 확인됐으면 아 얘도 그러네. 고르고 이제 이로 넘어가면 돼요. 자, 그렇게 3문단입니다. 마지막. 자, 이는요 이제 서로 이렇게 양극단 기중시, 이중시를 비판하면서 자기가 다시 규정을 했대요. 자, 이에 있어서 이는요 만물의 근원적 원리로 봤고 기를 그 이를 담는 그릇에다가 빗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이 뭐 물하고 물컵 예신데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물은 동그랗게 네모나게 세모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 그릇은 기는 현실에 다양하게 나타나. 근데 그 안에 담기는 물은 바뀝니까? 물 자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는 안 바뀌어요. 현실에서 바뀌면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건 기야. 그래가지고 만약에 현실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는 항상 그대로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도 기예요. 그래서 이 이는 문제가 생기면 이 기를 현실에 나타나는 이 기를 바로 잡아야 돼가 이 이의 견해가 된다. 요런 게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8번 보면은 이가 할 수 있는 말 하면서 이제 이만 보면 되고요. 보기가 그거예요. 어떤 뭐 양반을 노리는 백성들 현실 어떤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정답인 2번을 보시면 현실의 모습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현실에 나타나는 기를 우선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면은 이제 마지막 19번 어휘 남아요. 또 19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적 의미를 묻는 어휘 문제고 이게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유형이랑 되게 잘 나오는 유형이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뭐 한 번에 딱 알고
고르면 제일 베스트겠지만 헷갈리는 경우에 이 선지에서 던져준 의미의 서술어랑 그리고 그 앞에 부분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두 덩어리 정도만 뽑아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본문에 얘 대신에 넣고 그렇게 넣었을 때 의미가 다른 애는 말이 아예 이상해지거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에서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되고요. 자, 일단 우리 정답이 1번이죠. 1번의 본문에 나온 A는 내재, 내부에 존재한다는 거고, 그리고 선지에서 주고 있는 이 내부에서 미리 정함은 내 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 얻을 의미를 묻는다. 그러면은 약간 걔네들은 준말의 성격을 좀 가져. 봐봐라. 내재, 내부의 존재. 내부에서 미리 정함. 이것도 이제 써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하면은 독서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 오늘 뭐 문학부터 해서 독서까지 궁금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물어보시고 없으면은 갑시다.